첫 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트벤트에 패했다. 빌럼전을 시작으로 3연승에 성공하며 최하위를 탈출했는데 리그 상위권 팀 원정을 이겨내긴 어려웠다. 그래도 극도로 부진했던 시즌 초반과 달리 크리스마스 휴식기 이후로는 승점을 잘 획득 중이다. 9골을 기록 중인 오스카 자와다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아타렌의 공격 전개도 위협적이다. 시타르트는 발베이크와 반대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전반기에 꾸준히 리그 7, 8위권을 유지하며 시즌 이후 이슬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5경기에서 아약스와 알크마르 등 강팀 상대 경기도 있긴 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는데 할릴 로비치의 경기 존재감이 줄어든 게 컸다. 발베이크의 승리를 본다. 시타르트는 할릴 로비치의 경기 영향력이 줄어들며 공수 밸런스가 다소 무너진 상태다. 또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도 하다. 반더루와 야신 등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자와다가 저돌적인 침투로 해결할 발베이크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는 직전 경기에서 호펜하임과 비겼다. 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순위를 4위까지 올렸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순위가 하락했다. 울테메드가 2경기 연속골에 성공하며 앞서간 호펜하임 원정에서 동점골을 허용한 것이 아쉬웠다. 부상에서 돌아온 운다브의 득점이 나오지 않는 데다 르월링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다. 뮌헨은 리그 3위 팀인 프랑크푸르트를 완파하며 리그 선두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시알라와 마이클 올리세 등이 선발 공격진에 나서 골을 기록했고 부상에서 돌아와 측면 수비수로 나선 이토도 팀의 기대에 부응했다. 무엇보다 부상 여파로 결장이 예상되던 해리 케인이 몸 상태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교체로 피치를 밟았기에 이 경기에도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엔조 밀로 등 리그 중위권 팀이었다면 주포 역할을 할 선수들이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공격진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파블로비치와 킴미 등이 중원을 지키는 뮌헨 상대로는 그런 강점을 드러내기 어렵다. 돌아온 해리 케인과 함께 올리세와 그나브리, 사네와 코망 등이 경기 내내 몰아칠 뮌헨이 승리하고 1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베로나에 패했다. 한 경기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모이스킨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문전 쇄도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줬고 자니올로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코모와 베로나 등 하위권 팀을 연달아 상대한 일정이었기에 연승을 노렸는데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이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레체는 파르마전 승리를 시작으로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우디네세에 패했다. 13위까지 올라가며 안정적인 잔류권 안착을 노렸는데 다시 16위로 떨어졌고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최전방에 나설 크리스토비치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레체는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할 쿨리발리와 함자, 하피아 등의 존재감이 있다. 또 바스키리토가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단, 홈의 이점을 살릴 피오렌티나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어려워 보인다. 벨트란과 만드라고라 등이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숫자를 늘릴 것이고 모이스킨과 자니올로가 해결할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직전 경기에서 릴에 패하며 5위로 추락했다. 선발 2선 공격수로 출전한 미나미노의 골이 나왔고 점유율 우위 속에 수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승점을 위한 골이 터지지 않았다. 게다가 챔스 2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벤피카에 패하며 탈락했기에 이제 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회가 끝난 상황이다. 때문에 리그 순위를 끌어올려 2위 경쟁을 하고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복귀를 노려야 한다. 랭스는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언저리로 추락했다. 리옹전 4실점을 비롯해 경기당 2골을 실점했고 그 기간 나온 골이 한 골에 불과하다. 그래도 주중 원정 경기에서 앙제의 승부차기 승을 거두며 쿠프 드 프랑스 준결승에 진출했다.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승부차기를 승리한 게 컸다. 단, 그 경기에 전력을 다했기에 이번 원정에 대한 부담은 있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혈투를 펼치며 체력적 부담이 있는 랭스와 달리 홈에서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자카리아와 카마라가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에게 체력적 부담을 줄 것이고 벤세기르와 아클리오체, 엘리케 등이 측면 돌파로 찬스를 만들 모나코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셰필드 대 선덜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최근 연패를 당했다.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6위권 팀과의 승점 차가 크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다음 시즌도 챔피언십에서 뛰어야 한다. 때문에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반등을 위한 결과가 필요하다. 시어 찰스와 암스트롱 등 공격 전개에 강점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고 윈더스가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볼 것이다. 선더랜드는 최근 연패를 당하며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5위 팀과 승점 차가 크게 6위 이내로 벗어나진 않겠지만 승격을 위해서는 순위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조보 벨링엄과 댄 네일 등 한 시즌 내내 팀의 중원을 이끈 선수들의 경기력이 꾸준하다는 점이다. 이시도어를 지원할 엔조 루피와 로버츠 등이 돌파로 기회를 만든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노리고 경기에 나설 셰필드 웬즈데이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시어 찰스와 암스트롱 등은 벨링엄이 나설 선더랜드의 중원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것이다. 단, 발라드와 오닌 등 팀을 4위로 견인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있고 커킨이 윈더스의 돌파를 저지할 선더랜드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인다. 6번째 경기 바야돌리드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빌바오 상대로 시즌 최다인 7실점하며 패했고 중앙 미드필더인 유리치가 퇴장당하며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20골을 내주며 전패했고 그로 인해 잔류권과 승점 차가 8점까지 벌어졌다. 아직 리그 13경기가 남아있기에 잔류를 포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 전망은 밝지 않다. 그나마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도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다음 시즌을 세 군다에서 맞이할 수도 있다. 라스팔마스 역시 분위기는 홈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로나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4경기에서 모두 패했고 18위 팀과 같은 승점인 17위까지 추락했다. 리그 선두인 바르샤에 승리하는 등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반등을 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연패 기간 동안 한 경기를 제외하면 골이 나왔다는 점이다. 최전방 공격수인 맥버니를 비롯해 무뇨스와 라미레스 등이 공격 전개를 잘해주고 있다. 라스팔마스의 승리를 본다. 바야돌리드도 마마두, 실라와 마치스 등 빼어난 개인 기량을 앞세워 원정팀 수비에 부담을 줄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중원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유리치의 공백이 있기에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라미레스와 모레이오, 무뇨즈 등이 상대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며 맥버니와 마타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라스팔마스가 연패를 끊을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